한심한 사람들이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일요일날 녹화 방송을 하는데 내일 예약 손이 많아서 오늘 7월 24일 토요일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총리,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사주를 좀 정밀하게 한번 풀어보고 형수하고 되게 악연이더라고 보니까. 왜 악연인가? 저도 이제 얼굴 이렇게 보면 대충 인터넷에는 박윤복 형수 그 사람 사주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서 사주를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같이 비교해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했던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준석 대표 사주를 풀어볼 때 윤석열 총장하고 궁합이 좀 안 맞는다, 안 좋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많은 사람 무조건 나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물이 좀 많아서 궁합이 좀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방송하면서 또 한 얘기 한 게 있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하고 묘가 있는 사람. 자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사주에서는 이제 불쾌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되게 조금 이렇게 불쾌하게 하는 말을 할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자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알거든. 왜냐면 자묘라는 건 뭐냐면 말 한마디를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불쾌감이 들게 하는 그런 말을 되게 이제 잘하는. 제가 이제 사주를 쭉 이제 풀어보니까 이제 자묘가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묘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지에 자수하고 이제 묘가 있는 사람. 근데 이재명 지사도 자묘가 있어요. 이렇게 자묘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툭 던질 때 상대방을 좀 불쾌하게 하는 그런 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자묘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잘해줬어. 어떤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어느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런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 내가 스스로 다 잘해서 잘했다 하는 게 이제 자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 이틀 전인가 TV를 보니까는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보고 한 소리가 이제 소환을 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묘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아픈 거를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 저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사실은 뭐 지지율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25일까지 나무가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이 땅이 작은데 나무가 들어오면 이제 아무래도 뿌리를 내리면 이제 화분이 깨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질 거라 이렇게 하고, 25일부터는 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저는 이제 사주를 믿으니까, 오늘 아니까. 뭐 다음 주에 이제 후원에 모금해보면 알아요. 후원에 모금을 해보면 여론이 이제 어떤 여론인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20% 아래 떨어졌다, 또 안철수 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장 할 때 그 얼마나 굉장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윤석열 총장도 쉽게 말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선거 개입은 안 했지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전진석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소리가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당원하고 국민의힘이 잘해서 뽑힌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자묘구나. 예를 들어서 자묘의 특징을 딱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쨌든 도움을 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릇에다가 담아갈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얻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야만이 어쨌든 보수가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의 이렇게 대표를 세워서 그래야 이제 이길까 말까. 저는 누가 이기는지는 알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근데 자꾸 이제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신동이고 똑똑한지는 알아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맹자 시대였었는데
이제 마을에서도 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신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살 때 예를 들어서 사서상경을 다 띄고 쟤는 정말 천재야.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논어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책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왜 책을 태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여기 논어에 나와 있다.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 다 태워버려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엄마는 사실은 어떤 학식도 없고 뭐 옛날에는 이제 어떤 뭐 여자들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월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아, 이 맹자쌤이 한 얘기는 어떤 책을 보면 어떤 그 지식을 얻는데 그치지 말고 그 책에서 지혜를 얻으라는 뜻으로 태우라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신동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고 무시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평범하게 자라는 사람이 됐다. 이 옛날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책이라는 거는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쉽게 말해서 맹자쌤이 태우라 그런 거였거든. 근데 너무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의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전부 통합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안철수가 내가 안철수라래도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서 안철수 꼴 난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뭐 발언을 잘못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정치인이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의 한 80%는 사실은 안철수하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이렇게 많이 밀어줘서 오세훈이 된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리더십이란 건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스트라의 어떤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기를 직접 연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지휘자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연주를 예를 들어서 어떤 최고의 어떤 화음을 맞춰서 최고의 연주회를 만드는 거를 사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하는 역할인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주자가 아니란 얘기지. 한쪽에만 지휘자가 계속 100명 중에 50명만 바라보고 연주를 해. 그러면 그 연주가 제대로 된 연주가 될 수가 없겠죠. 물론 그 개 중에선 또 잘못된 연주자가 있으면 그 편을 들면 어때요? 이쪽 50명의 연주자가 제대로 화음을 이뤄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를 예를 들어서 지혜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자를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그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충분하게 발휘하게 되면 그 리더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정책을 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현재 이번에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완전히 뭐 진흙탕 싸움을 하고 뭐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제 적통이라는 게 나오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이 나오고 탄핵을 했네 안 했네. 정말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비애감이 들더라고.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을 얘기할 것 같아요. 얘 백년직이라고. 교육은 지혜를 키우는 것도 교육이고 능력 있는 자를 만드는 것도 교육이에요. 이렇게 저는 사실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주를 이렇게 보면 화가 많은 애들은 되게 이해력이 빠르고 굉장히 빨리빨리 배워. 그 대신 사주에 화가 없는 애들은 이해력이 굉장히 늦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한 반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50명은 이해력이 빠르고 50명은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 50명은 사실은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오면 자꾸 딴짓을 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또 학교 폭력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분야로 이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모아서 가르치고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기에 적성에 맞게끔 가르치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고 능력을 가르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경선해갖고 TV 토론하는 거 보고 교육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서로 헐뜯고 예를 들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 이런 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나라가 100년 후 200년 후에 어떤 대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 명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노무현 대통령 적통 그 사람만 보고 여의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참 한심하게 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진흙탕 싸움, 서로 헐뜯는 싸움. 진흙탕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흙탕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자예요, 노자. 주왕이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무능력하고 내가 어떤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섬기면 이 나라가 좀 잘 될까. 현명하고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찾아가서 노자 선생을 찾아갔어요. 노자 선생이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주왕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현자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잘 되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노자가 못을 막 벗더니 진흙탕에 뛰어들어. 노자가 생각한 그런 거예요. 어차피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왕이 되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해서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하는 소리. 진흙탕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하고 유명한 도덕경에 있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얘기라. 지금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어떤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 국민들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적게 내고 그 돈을 모아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좀 뭐 여유 되면 골프도 치고 여가 활동도 좀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이준석 대표 툭하면 여의도 정치로 윤 전 총장 보고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데 윤 총장이 한 얘기 있죠. 여의도 정치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 따로 있냐.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얘기한 대로 국민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지켜주는 게 정치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훌륭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각각의 연주를 화음을 잘 맞춰서 그거를 연주할 수 있는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권력을 타면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진흙탕에 뒹구는 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윤 총장이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여의도 정치를 보면 코미디 같은 거야. 지금 완전히 TV 보면 코미디예요. 막 이러고 나오고 가장 무능한 쉽게 말해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장 뛰어난 리더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 있는 자를 발굴해서 능력 있는 자를 발굴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부정을 저지르고 자살을 하고 또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고 또 완전 콩가루 가족에다가 예를 들어서 형수한테 막말을 하고 며칠 전에 하도 이제 TV에서 나오니까 뭐 유튜브에 그 형수 욕하는 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듣고 소리 확 끼쳤어요. 그냥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나서 그냥 형수한테 욕 한마디 했겠지 이렇게. 별일 아니라고 그냥 저도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들으니까 틀리더라고. 야 저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소리 확 끼치더라고. 실제로 그냥 그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전 소름이 확 끼쳤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동방의 작은 예의의 나라예요. 제가 사주 보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주 보는 사람들은 이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평생 부인이나 여자한테 욕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툭하면 때리고 욕하는 그런 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버릇 개 못 줘요. 또 한다고. 그래서 옛말에도 있죠. 바람 피는 사람이 꼭 또 바람을 핀다고. 평생 동안 바람을 한 번도 안 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바람을 한 번 핀 사람들은 나중에 또 피는 거예요. 그게 사주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죄송하대요. 이렇게. 근데 그냥 그 녹음 파일을 안 들었을 때는 저렇게 사과하니까 뭐 욕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냥 저도 넘어갔어요. 근데 그 파일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달들더라고요. 가함한 서성이 있어요. 가함한 서성.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 이 과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조로 봤을 때 어떤 관제수가 생긴다든지 어떤 법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또 그걸 어길 수가 있어요. 어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일을 보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법원의 행정명령으로 이제 그 파일을 못 보게 된다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발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유튜브 방송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표현의 자유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막으면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 바꾸기를 한다든지 이 정치인이라는 거는 말을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국민하고 약속을 한 건 지켜야 되고 그런 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못 지키게 됐을 때는 진짜 어떤 변수가 생겨서 못 지키게 된다 그러면 그걸 사과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그 예가 있잖아요. 모더나 백신 7월 달인가? 2천만 명 그것만 들어왔어도 이렇게 4차 유행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최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밑에서 4년을 살았잖아요. 뭐 툭하면 말 바꾸게 하는 사람들. 경선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선 때 한 얘기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지율이 높은 거는 제가 딱 생각하긴 그래요. 돈 줘서 싫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경기도 10만 원씩 논아주고 상품권 논아주고 또 이제는 또 기본소득 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확 올라갔는데 사실 정치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돈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경선 때 내 공약 아니다. 1호 공약 아니다. 지지율 확 빠지. 이낙연 후보 확 올라. 그러니까 또 어제는 또 100만 원 주고 또 일반 국민한테 100만 원 주고 또 청년들한테 200만 원 준대요. 젊은 애들이 생각하기 이재명 대통령 되면 200만 원씩 준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8만 원 돈대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마련하려면 52조가 들어요. 52조를 또 빚을 지금 한 달에 8만 원 받자. 근데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옛날 말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아주 하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지도자나 지휘자가 되려고 그러면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갖고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자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심이 강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 맨날 하는 거는 불경 연구만 하는 거야. 불경을 보고 또 근데 아무리 불경을 봐도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이제 혼자 두고 모시고 사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제가 이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길을 떠나서 부처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래갖고 산이고 뭐 시장이고 마을이고 아무리 1년 동안 아무리 부처를 찾으려고 해도 부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거지꼴이 된 거예요. 거지꼴이 돼갖고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마을옥에 이렇게 바위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 사람이 물어봤어. 선생님, 할아버지 제가 너무 지쳐서 그러는데 어디 가야 부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문 두들겨 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맨발 벗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부처님이야 그러면 정말요? 그리고 이제 집을 막 달려가. 근데 문을 딱 문을 두들겨 여니까 맨발 벗고 엄마가 막 달려. 엄마가 부처였던 거야. 왜 엄마가 부처였냐? 이 아들이 이제 길을 떠나니까 어때요? 노심초사. 밥이나 먹나? 예를 들어서 어때요? 굶지는 않나? 잠이나 제대로 자나? 부처님을 제발 찾을 수 있게 집에서 매일 물 뜯어놓고 공들이는 이 아들을 제일 걱정하고 빌어주는 그 사람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국민들이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어느 분인지 알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지 무조건 돈 뿌린다고 그래. 돈 뿌리는 건 잠깐이에요. 밥 한 끼 먹으면 땡이야. 8만 원이면.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감동을 줘서 어떤 진짜 지혜로운 자를 지혜를 충분히 사용할수록 자리에 앉혀놓고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만 하면 돼. 오케스트라 지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화음만 잘 맞춰 나가면 그리고 첫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게 기본은 교육인 거예요. 교육 정책을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지혜로운 자를 키우고 능력에 맞는 자를 키우고 좀 못 따라오는 애들은 거기에 맞는 적성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을 키워주고 이게 기본이 돼야 돼.
뭐 적통이다, 뭐다, 뭐 조선시대요 적통 따지기. 한심한 사람들이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리더십이라고는 진짜 3류 아니라 4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잡겠다 헐뜯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는 이재명 사주를 영으로 한번 보고, 날짜가 아무래도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냥 그 날짜만, 그때는 이제 지주일이 저도 궁금했어요. 지주일이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제 되게 궁금해서 이제 그걸 잠깐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재명 사주를 이제 정밀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왜 이제 그런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엄마한테 뭐 욕했으니까 나는 형수한테 욕한다. 그 자기 형이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라며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잖아. 엄마한테 욕했다고 뭐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수한테 욕하면 똑같이 정신병자지. 그래서 어떤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진, 병자, 계묘. 이 사주에서는 이제 자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로 인해서 조금 사람을 불쾌하게, 아까 이준석 대표처럼 말로 어떤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편일 때는 별로 못 느끼다가 이제 적이 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어제 TV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기 밤에 유흥업소 단속을 공무원들하고 직접 나가서 했다. 물론 유흥업소 단속은 예를 들어서 불법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렇게 퍼져가지고 어쨌든 불법이에요. 그거 하는 거 몰래 영업하는 건 나빠요. 그러면 최소한의 도지사 같으면 그냥 그걸 지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주자처럼 쫓아가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유흥업소 지금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벌금이라도 내면서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거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한테 지시하면 돼. 오케스트라 지휘관처럼 이렇게 지휘야. 그것도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내비치는 건 별로 좋진 않은 거예요. 자선가의 특징은 뭐냐면, 자선가한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를 완전히 저거 하고, 어떤 그 위에 서는 사람들이 자선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세월의 지혜예요. 그럼 이 사주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주 그림을 그리면, 이 사주는 한겨울에 물로 태어난 사주예요.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에 나무가, 큰 나무 이렇게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사주에 이 진토 땅, 이건 자진합수해가지고 이게 물로 변한 땅이기 때문에 땅이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알려줄게요. 합이라는 게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 알려드릴 텐데, 이 갑진이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자진합 그래서 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진합이 있지만은 이 천간의 갑목은 이 진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진흙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합만 되지 이 토가 완전히 수로 변하진 않는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생각나서 얘기한 얘기고, 그래도 어쨌든 이 땅이 1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뭐가 지금 실을 빼지만은 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칼은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에 이 햇볕이 중요한 거, 오늘 얘기할 거 이제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부인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형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수, 그다음에 재물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이고, 직장, 명예, 권력운에 해당하고,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물이 많고, 거기에 햇볕이 있고, 나무. 생각해 보세요. 잘 자라겠죠? 물도 막 공급이 되고 햇볕도 있으니까. 근데 화분이 없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다. 우리가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다 잘라주죠. 그거는 뭐냐면 이 땅의 영양분을 지키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칼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건 맞아요. 아주 끔찍할 정도. 엄마가 가장 필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서라든지 뭔가 배우고 익히는 이런 게 이제 본인한테 이 금이 들어올 때 수입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 금이 들어올 때 또 어때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운으로 본다. 그러면 이 칼이 이 나무를 잘라줘야지 어때요? 이 땅이 넓어지겠죠? 영양분을.
그럼 이 두 번째로 이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럼 이 땅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그 다음에 관운이고, 명예고, 권력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해요. 그 다음에 나쁜 게 이 나무겠죠. 나무가 들어오면 어때요?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아랫사람 복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거기에 형제간들은 어때요? 형제간은 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러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형제간으로 인해서 구설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커지니까 이 땅이 갈라지겠죠. 두 번째 형수. 예를 들어서 이 햇볕. 이건 여자나 부인이나 형수 같은 경우는 햇볕이에요. 햇볕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어때요? 더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구설수가 생기고, 형수는 악연이겠죠. 이 형수가 이 햇볕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나무를 크게 해주니까 이 땅이 어때요? 갈라지니까 명예손상이나 권력의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는 형수하고는 악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건강을 오늘은 좀 살펴봐 드릴게요. 이 건강은 이 토에 해당하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해당하는 거고. 위장하니까 소화 안 되는 사람 또 있더라고. 고민정이.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최측근이 예를 들어서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서 어쨌든 범법자잖아요. 근데 그 범법자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나 된 여자가. 그런 사람한테 돈 혈세 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제가 또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럼 어쨌든 이 사주도 토가 없기 때문에 소화력은 굉장히 약하겠죠. 고민정처럼. 그 다음에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성격으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태어난 날이 이렇게 계일주는, 제가 계일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남의 성격을 파악을 잘하고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예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계일주의 특징은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흠집을 절대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절대 증거를 안 남기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절대 그거를 쉽게 말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목이라는 건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은 있어도 어때요? 한 30분만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말바꾸기라는 거. 내 지르고 나서 아차 하면 어때요? 그걸 또 아니라고 그러고 말바꾸기라.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천이 국민들한테 그 돈 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기본소득.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소득 그 공약 쉽게 말해서 아니라 하니까 지지율 확 떨어지잖아. 마음을 얻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뭐 돈 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를 진짜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죠? 200만 원 준대? 찍어야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속이는 거야, 국민들을. 8만 원씩 다 주고 나서 52조 빚을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5년 끝나면 땡이야. 예? 만약 대통령 되더라도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다 젊은 애들이 갚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바로 나이 든 사람들도 세금 올려가지고 뭐 탄소세니 뭔가 올린다면 그것도 세금으로 다 나가야 돼요. 뭐 자기 돈인 양 막 준다거나 그건 아니야. 자기 돈 아니에요. 혈세지. 국민 세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8만 원 주고 나서 20만 원 뜯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20만 원 뜯어가냐 그러면 행정명령 해갖고 유튜브도 뭐 표현의 자유를 다 막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는 결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또 유유부단한 면도 있고 말바꾸기라고 유유부단한 사주. 그러면서 고집, 이 목이 많은 사람은 정신력이 강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때요? 그걸 다 이겨내는 특성이 있어. 그 대신에 인내심은 없어요. 조금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금방 또 말바꾸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기관지예요. 폐, 뼈, 대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담뱃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는 담배거든. 담배가 싫은 거야.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목이 많은 사주였어요. 자기가 싫다고 그래서 무조건 국민의 전 담뱃세 올린 건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이 담배 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건강상에 잘 안 펴. 노동하고 힘들고 하니까 어때요? 담배가 친구처럼 한 대씩 피는 거예요. 그건 서민들 기호식품이라고. 그런 거는 올리면 안 돼요. 탄소세 올린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탄소세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웃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탄소세는 어쨌든 기본세를 또 어때요? 그걸 올려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세금 적게 내는 게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또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박인복 형수 얼굴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전형적인 상관의 사주예요. 잘못 건든 거예요, 사실은.
화가 들어오면 물이 마르고 지하수가 마르는데 그 물 녹여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관의 성격은 뭐냐면 누가 건들진 않으면 싸움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건들게 되면 이길 때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상관의 성격이에요. 잘못 건든 거예요. 좀 발목 잡힌 거예요. 끊임없이 이길 때까지. 거기에 쉽게 말해 상관의 특징은 뭐냐면 남편을 조금 치는 숙살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걸 보고 이게 전형적인 상관의 사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상관들은 자식을 낳고 나서 화가 강한데 또 예를 들어서 토가 들어올 때 물을 없애는 그게 상관의 전형적인 사주인데 제가 볼 때는 얼굴 보니까는 이제 상관의 전형적인 사주예요. 잘못 건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발목 잡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진짜 어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